3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층 다른 명칭으로는 조일수호조규다. 이게 뭐 강화도 조약이죠. 자, 최초로 맺은 외국과 맺은 근대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근대적 성격도 있지만 일본의 그러한 유리한 불평등한 내용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선은 자주국명 임금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일면 뭐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청에 대한 그러한 종속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고요. 7관, 10관 이런 거는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7관 같은 경우에 연회를 일본국 황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한다. 또 10관에는 이제 치해법권 같은 것이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은 뭐냐? 강화도 조약은 이제 개항 항구를 여는데 부산과 나중에 부산의 두 곳, 나중에 이제 원산과 인천이 개항이 되죠. 1880년, 1883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조약 1905년.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된 그러한 조약을 맺은 나라는 이제 프랑스랑 맺은 조불 1886년. 일본 경비병의 공상한 주둔을 명시한 것은 1882년에 제물포 조약이 있죠. 예, 이모군란과 관련돼서 일본이 이제 공상을 습격당했다. 그래서 경비병을 주둔해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일본군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1882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홍참판이 우정국 총에서 개국연회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우정총국의 총판이 바로 홍영식이 되죠. 급진계합파 이거 관련된 거 갑신정변이죠. 네. 그래서 여기 민참판, 뭐 민영익 등 이런 민씨 척족 계열의 그러한 온건 친청 4대 그러한 계하론자들을 이제 처단해서 빨리 민주국가를 설립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신식 군대인 일단 갑신정변이 1884년 12월에 일어났었죠. 그리고 빨리 이제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고 개혁 정강 14조가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 문벌 폐지, 그러니까 문벌 폐지라는 건 결국 이제 신분제를 없애자는 것이고요. 뭐 기타 여러 이제 개혁, 지조법 개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라는 게 이제 바로 나오죠. 개화당. 예. 이 급진개화파가 바로 김옥균을 필두로 한 박영현 선생 이게 급진개화파고요. 일본을 메이주신을 모델 케이스로 했고 이 온공개화파는 개화당이 아니라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수구당 또는 친청 4대당. 예. 얘네들은 이제 청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나오는 독립이란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신식군대인 별군이 폐지가 된 것은 바로 이모군란과 관련돼 있죠. 이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서 구식군대인 이영, 무이영과 장화영의 이러한 군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아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통리 기무화문과 이 별기군을 개화 정책이 폐지가 되죠. 김기수를 수신사로 강화도 조약 바로 직후에 보내죠. 1876년에 1차 수신사고 2차는 1880년에 김홍집이 갔다 오게 되죠. 이항로와 기정진이 병인 양료 때 1866년 외세와 관련돼서 그들과의 화의를 반대하고 배척하고 싸울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위정척사파가 되죠. 이들이 왕비가 궁궐을 떠나 장어로 피신했다. 자, 요거는 이모곤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 민씨척족의 부패 때문에 분노한 난병 군중들이 민비를 죽이려고 이제 궁궐로 들어가자 이제 빠져나와서 장어원으로 피신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밑줄근 개혁의 대국으로 오는 것은
김홍직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주는 것. 자, 이 박영효는 이제 급진기업 대표적인 인물이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셨죠. 갑진혁명 실패 후에. 그래서 약간 좀 친일적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은 갑오개혁인데 1차 갑오개혁 때는 이제 온건한 이제 김홍집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2차 때도 역시 김홍집이 이제 그 주된 인물이지만 여기는 이제 박영효까지 같이 연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 측의 요구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2차 갑오개혁을 좀 구분하는 방법을 말해본다면은 1차 때는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정치 쪽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기존에는 이제 6조였는데 이제 그 아문 체제로 바뀌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신분제, 공사 노비제, 봉건적 악습인가 폐지를 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일대 그 통일이 그러죠. 화폐, 도량령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은본위 화폐 제도 등등 이런 것 등이 있고요. 2차 때는 이제 그 역시 정치적 그러한 개혁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그 지방, 사법, 교육 요쪽에 있어서 이제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제도 개혁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8도 체제에서 23부 체제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에서는 이제 아문에서 다시 이제 그 부 체제로, 뭐 탁지 아문이 탁지 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법제도는 지방제도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 지방간이 보통 수령이 사법 재판도 같이 했는데 재판소를 따로 설치를 해서 사법권을 독립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간의 권한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교육관에서는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해서 국왕이 직접 근대식 학제를 마련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이 교육 입국 조서와 관련된 것이 바로 근대식 학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진 양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 관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2차 갑오개혁이 시된 시기는 1895년 1월부터 대략 뭐 7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94년 12월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요게 되겠고요. 자,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1899년이고 기기창을 설립했다. 개항 이후 1883년에 여러 가지 근대적인 그러한 정부기구가 생기는데 뭐 기기창, 무기공장, 그 다음에 뭐 전한국, 방문국, 그래서 뭐 근대식 화폐, 한성승보, 신문 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한 거,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것이죠.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94년 7월 음력으로 따지면 6월에서 12월 이렇게 되겠죠. 태양력을 공식 채택했다. 이거는 이제 그 3차 개혁에는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을미개혁은 1895년 이제 10월에서 그 이듬해 1896년 2월 요때 있었는데 이건 뭐 자잘한 여러 가지 개혁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생활인데 태양령이라든지 뭐 단발령이라든지 뭐 종두법이라든지 뭐 우편제도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차 갑오개혁 지방사법교육제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4번 밑줄근 그의 활동을 오른 것은 자 그는 오기오와 함께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자시다. 바로 나철이죠. 이 나철 오기오는 이제 그 자신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을사조약에 찬동한 5명을 처단하는 그런 조직을 이끌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오적 처단을 해서 오조감살단 정식명칭은 자신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고요. 명동성당에서 이한용을 습격한 사람은 이재명 열사.
대통령 후보였던 그 사람이랑 이름이 같네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람은 안중근.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한 사람은 이제 조명하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고요. 동척에 폭탄을 쏘간 사람, 이 시험에 자주 나온 사람이죠. 나석주 열사, 바로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 출신이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은 이것은 고종이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 그 밀지를 받아 복벽주의, 대안적으로 재건하는 것이죠. 자, 1910년대 숨막히는 일제의 무단 통치하에서 항일 조직 두 개를 꼭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임병찬이 이끄는 독립의금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상진이 이끄는 대한강복회가 있습니다. 둘 다 비밀결사 형식은 같은데 조금 노선의 차이가 있는데, 독립의금부는 대한제국을 재건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는 공화정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전근대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의금부니까 의병을 모아서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웃긴 것은 다시 국권을 반환해달라고 뭐 이렇게 비밀결사 형태인데 이것을 반환해달라고 그걸 조선 총독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뭐 당연히 될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예. 이런 게 바로 이제 임병찬의 스승인 이제 최익현 그렇고, 뭐 의병을 하는 건 좋은데 뭐 정부 관군이 오니까 뭐 임금님 보낸 군대와는 뭐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무기를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좀 전근대적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뭐죠? 1번 도읍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매했다. 이것은 이제 동경 유학생 조선 청년단이라는 것이 있죠. 최팔룡, 백관수 등등. 그래서 28 독립선언 1919년 3.1운동에 영향을 줬죠. 일자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받았다. 이건 1925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독립의금부는 1912년에 결성이 돼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14년에 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1910년대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서간도에 신흥 강소서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다. 이거는 이제 신민회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민회 중 뭐 이상용, 이회영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했었죠. 1907년에서 1911년 사이에 있었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 경신년에 일본 토비들이 학살했다. 경신 대학살. 이른바 간도 참변이 되겠죠. 자,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 1920년 10월에서 12월 이 사이에 애꿎은 간도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집을 불태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청산리 전투 시작할 때쯤 이제 청산리 대첩이 있고요. 그 전에 또 청산리 대첩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가 있죠. 1920년 6월. 이거 봉오동 전투 대패해서 이거를 만회하게해서 쳐들어갔다가 청산리에서 깨졌기 때문에 다 1년의 연속 성상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2번 홍보문화가 있거든.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파를 하고 또 청산리 대첩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조선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 이게 1941년인데, 이제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에서 이제 이탈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들이 중국 공산당인 과 같이 활동하게 되죠. 중국 공산군이 바로 이제 팔로군인데 이들과 같이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을 했었죠. 조선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1932년에서 1934년 사이에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북만주 쪽에서는 지청정 장군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활약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1930년대 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 바로
거의 같은 시기예요. 대전자령전투 지청천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할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했다. 자, 1920, 그러니까 이 간도 참변 이후에 또 한 번의 또 시련이 있죠. 이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소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소련이 이제 뭐 지원해준다고 해서. 근데 거기서 강제로 무장개전을 가져서 많은 독립군들이 학살을, 죽게 되죠. 물에 빠져 죽고.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1921년 6월.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소련도 믿을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만주의 독립군들이 정비를 하게 되는데 1923년에서 25년 요 사이에 3부가 형성이 됩니다. 참정신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23년에 참의부, 24년에 정의부, 25년에 신민부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923년이 되겠죠. 네, 해당 안 되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밑줄 그은 시기 볼 수 있는 모습. 황제로 즉위한 고종이 부국강병을 위해 개혁을 추진한 이 시기. 광무라고 그랬었죠. 고종이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1897년부터 이제 광무라는 연을 사용하고 1907년까지 제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일 전쟁 때까지, 러일 전쟁 이후에는 뭐 대한민국은 사실상 망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사이의 모습 찾으면 되겠습니다. 영선사 일행으로 청행하는 생도. 이건 개항 이후 통리기무함이 이제 시찰단을 보냈는데 청해는 영선사를 보내죠. 일본엔 조사 시찰단. 이게 1881년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유경공원은 1886년에 세워진 관립 근대식 학교이죠. 1894년까지 존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검은도를 불법 점령한 영국해군. 이게 1885년에서 1887년인데 러시아 라마르키스 영국군이 여기 3년간 불법 점령했죠. 해당 안 되겠죠. 자, 대한제국 광고개혁 하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4번이죠. 양전사업. 대한제국이 부강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조세 수입을 해서 양전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또한 근대적 토지 소유물권 지계를 발급을 했죠. 그래서 1898년 양지함을 통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1901년 지계함을 통해서 지계를 발급했죠. 보훈 집회에서 교조 신론을 주장하는 동학교도, 동학교들이 이제 그 1894년 갑오 년에 그 고부봉기부터 시작한 이때 그 전에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러한 일종의 종교 인정 운동이죠. 03서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 공주 3내 서울 보훈 집회 1892년에서 1893년까지 있었습니다.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사실 오는 것은. 오늘 신문에 강화, 전쟁을 끝내는 그 강화 조약이 나왔는데, 러시아는 일본에서 갖고 있는 일본이 그런 건 다 인정을 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죠. 1905년 9월에 있었어요. 이제 러일 전쟁이 공식으로 끝나는 거죠. 1904년 이후에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은 이제 경쟁자가 없게 되죠. 바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사실상 조선이 망하는 걸 마찬가지인 거죠. 1905년 11월에 을사 늑약 또는 을사, 정식 명칭은 이제 그 제2차 한일협약, 을사 뭐 조약 흔히 그러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로 설치하죠. 예. 그리고 요 뒤에 일을 찾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을사 조약의 이후의 사실을 찾는 거네요. 을사 조약이 이제 그 너무나도 나라가 망하는 조약이니까 의병이 일어나요. 을사의병. 자,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태인, 순창 쪽에서 최익현 선생, 그 다음에 충남 홍주, 홍성 쪽에서 민종식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메가타가 재정검으로 부임하는 것은 러일 전쟁 중인 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에 있었어요. 고종이 러시아 공상으로 거처를 했다. 1896년 2월 아간파천이죠. 베들과 양기탁이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했다. 자, 1904년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풀죠. 이건 1905년 9월이니까 관민공덕 시대 헌의육조를 견의했다. 1898년 10월에 독립협회 관민공덕회가 헌의육조를 결의했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점짜리예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이것은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는 바로 천도교가 되겠죠. 손병희가 창시한. 자, 이 천도교는 소년, 여성 이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들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잡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년운동, 방정환, 김기전, 어린이날, 1922년 등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잡지가 많이 되죠. 그래서 뭐 소년이라는 잡지, 그 다음에 뭐 신여성이라는 잡지,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기관지 신문으로서는 만세보라는 것을 또 나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이런 잡지 신문을 통해서 민중계몽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중강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 만주 쪽에서 전개한 것은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 배제학당을 세워 1885년 배제학당을 세워 신한문에 개혁한 것은 개신교 감리회와 관련돼 있죠. 아펜셀러. 박중빈을 중심으로 세상을 운동을 추진한 건 불교에서 관련이 된 이제 그 정통 불교는 아니고요. 예, 원불교가 있죠. 예, 새생활 운동, 저축 개간 이런 거를 추진하는 것이죠. 일제 통제하면서 한영운동이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한 것은 바로 불교죠. 그래서 불교 유신 개혁과 관련된 것과 활력이 된 불교 청년회 바로 만해 한영호 선생 등이 있죠. 예.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위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자, 이분이 쭉쭉 나오는데 미국에서 공립협회 대한인국민회 미국에 있는 단체죠. 흥사단 수양동의 사건으로 결국 그 이듬해 1908년 사망하신 분 3점짜리예요.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죠. 도산 안창호 선생 뭐 무실력행위로도 유명한데 일찍이 신민회 조직의 창건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된 인물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 사실상 뭐 안살림을 내무총장으로서 이끌어 나갔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잘 몰라도 나머지를 보면은 안창호 선생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통사 앞을통자 배감 박은식 선생이고요. 조선언학 운동을 주도하며 여의당 조선을 했다. 위당 정인보 민세 안재용 등등이 있겠고요. 문일평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 이게 이제 임정 관련되는데 이건 이제 그 안희재라는 분이 있죠. 예. 친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한 사람은 두 분이 콤비로 했죠. 장인환, 정명운 이렇게 되겠죠. 3점짜리죠. 예.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